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초급반에서 열심히 수영하다 보면 옆 레인에 눈이 저절로 가게 되는데요. 옆 레인은 초급반보다 잘하는 중급반이며 우리가 배워보지 못한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 레인에 친구라도 있으면 당장 웃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쌤 눈치가 보여 기다리는 초보분들이 많지요. 초급반 생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슬 자유형 완주가 끝나고 배영으로 넘어오는 단계인데요. 이때 나는 언제 중급으로 넘어가 저병도 배우고 턴 연습을 할까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도 많이 먹고 자유형이 워낙 힘들어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점점 앞 번호로 갈수록 나에게 중급으로 가라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중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안 요소로 느껴집니다. 평소 나와 함께 물을 먹어가며 힘들게 수영을 했던 동지가 아닌 1에서 3개월 수영 경력이 앞선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꾸 쳐져서 중급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강사쌤이 못한다고 다시 초급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점점 중급의 압박감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매월 1일 신규 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중급으로 가거나 또는 일주일 전부터 중급 이동 통보를 받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는 예비 중급반 회원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영상 잘 봤어요. 9개월 전 영상인데 이제야 봤네요. 9개월 전 이게 무엇일까요? 자, 예전 영상 중에 9개월 전 상급반 이동하는 기준에 대해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초급에서 중급반 이동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힐링 수영 채널은 항상 구독자님들과 소통합니다. 첫 번째, 저병을 할 줄 아는가? 전국의 모든 수영장 기준이 다릅니다. 수영장 레인수, 회원 인원, 강사쌤 인원, 강사쌤의 가치관, 그리고 환경 요소 등 자유형만 완주했는데 중급반 넘어가는 경우 또는 저병까지 배웠는데도 초급반에 머무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영장에서 저병까지 완성이 되어야 올려줍니다. 아니, 우리 수영장은 안 그런데요? 이런 분들도 꽤나 있죠. 예를 들어 50m 긴 레인에 레인 개수도 7개, 강사쌤 숫자도 7명이다. 그러면 기초반,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연수, 마스터 반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초는 자유형, 초급은 배영, 중급은 평영, 상급은 저병.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저병 배우는데 상급반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수영장이 25m로 되어 있고 레인 개수도 적기 때문에 초급반에서 저병까지 교육을 다들 많이 시키는데요. 결국 내가 운동신경이 좋아 남들보다 빠르게 저병을 배우는 경우 또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맨 앞에 1번에서 저병을 배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중급반으로 넘어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병으로 완주는 할 줄 알아야 한다가 되겠죠. 둘째, 초급반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자, 수영장에 가면 보통 중급반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영 경력이 20년이 넘어도 체력이 안 돼서 중급반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힘도 넘쳐 흐르지만 기술 부족으로 퀵턴, 사이드턴을 중급반에서 계속 배우는 분들도 있지요. 퀵턴만 하면 머리 어지럽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 오리발만 끼면 발목이 아파서 상급반에 못 넘어가는 회원님들도 있습니다. 저병까지는 할 수 있지만 무언가 하자가 하나씩들 있어 반강제적으로 중급반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중급반에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들끼리 정이 들고 친분이 생깁니다. 강사쌤이 상급반 올라가라고 해도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요 라고 깨병을 부리기도 하죠. 친목으로 잘 다져진 중급에서 나가기 싫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비슷한 수준의 친목 빼밀리를 3-4명 묶어 올려버리면 아픈 병이 싹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자리는 초급반에서 중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왜 숙청하듯이 3-4명 친목 패밀리를 상급으로 보냈을까요? 초급반에서 수영을 처음 배우는 신규 회원이 3-4명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 레인 중 초급반 쌤이 가장 바쁘죠. 특히 자유형 발차기 신규 회원부터 한팔 저변까지 하는 회원 모두를 관리하려면 입이 쉴 틈도 없이 자꾸 말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또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저병이 조금 부족해도 효율적인 티칭을 위해 중급반으로 강제 이송이 되는 겁니다. 인원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중급으로 올라가다니 살짝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급하게 중급반 올라가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뺑뺑이 돌고 난 뒤 대응할 때 힘들어서 몰래 레인 잡고 움직입니다. 자, 셋째는 수영 시험 준비입니다. 해양경찰 시기 체육 임용, 승무원, 직업군인, 소방 진급 등 시험을 위해 수영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빠른 습득과 합격이 중요하죠.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초급반에서 자유형 발차기 연습만 할 수는 없죠. 대부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0에서 30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지 속도와 체력은 중급에서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시험에서 자유형으로 시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하면 이 중급반으로 올려보내서 남들 저병을 해도 혼자 자유형으로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초급반은 속도가 느리면서 정체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생이 걸린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특별 혜택을 줘야 합니다. 아니, 중급반 보내면 중급반 쌤이 뭘 안 하냐? 자, 이게 수영장 환경마다 다른데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수영장은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제가 혼자 다 맡고 있습니다. 생애 첫 수영부터 마지막 저병 영법까지 모두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규 회원을 저병까지 다 완성시켜 놓으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물론 자세 측면에서는 더 보완을 해야 하고요. 첫 자유형 발차기부터 고급반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강점인지 이 가족보다 더 잘 알지요. 이렇게 수영장 환경이 제각각 다르고 개인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 능력,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영에도 많은 답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누칼협이라고 있는데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일에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누가 칼을 들고 그 일을 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그럼 하지마!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쓰면 비꼬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쓰면요, 뼈 때리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 수영장 출근 준비를 하고요, 오후까지 수업을 마친 뒤 집에 와서 영상을 만들면요, 금방 밤이 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결과에 대한 뿌듯함이 10년 이상을 수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해도 나의 실력은 제자리.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왜 나는 중급반으로 올려주지 않는가 등 많은 고민을 갖고 수영장에 오지만 결국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얼마 전 읽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은 유태인들의 강제노역과 역사적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이 1944년 성탄절부터 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중노동의 여건이나 음식, 기후변화, 전염병 등이 아니라 성탄절까지는 집에 들어가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깨지자 저항력이 급속히 떨어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용실에서 살아갈 희망을 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부터 살아남아 반드시 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생존하게 되었죠. 이처럼 수용도 처음에는 자유형만 배워서 물에 안 빠지면 된다라는 작은 목표로 시작하여 대에서 상받기, 인명구조 자격증 획득, 생존 수용 교육 등 더 큰 목표를 매일같이 만들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국 이것이 쌓이면요, 나는 언제 죽음발에 올라가는가, 이런 고민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